어이, 이제 오랜만에 찾아왔는데요. 원래 이제 커런시를 좀 더 모아가지고 이제 완더로 넘어갈 생각이었는데 POE2가 12월 초에 오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얼마 없는 것 같아서 웬만해서는 해봤던 빌드 말고 이번 시즌에 추가되거나 아니면은 새로 나온 아이템을 이용한 빌드를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새로 나온 이제 군주의 손을 이용해서 만든 빌드고요. 이걸 쓰게 되면은 이렇게 손 모양의 스킬이 발사가 되는데요. 이게 적이 주위에 오거나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터집니다. 손 모양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빌드 이름을 이제 달달이덧 뭐 다른 의미는 없고요. 달달이 강해진다. 계속 시간이 지나면 강해진다 해서 달달이덧으로 했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좀 밸런스가 좀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제 세팅 같은 경우에는 딜보다는 생존을 많이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생존을 좀 포기하시면은 지금 이제 94레벨인데도 DPS를 50%는 더 세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생존을 좀 더 올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레벨링을 해야 되니까 17티어 돌면서 레벨링을 하려면은 조금 이제 맵모드도 좀 덜 가릴 필요가 있고, 그리고 생존을 좀 많이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생존이랑 이런 걸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올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딜을 더 세게 하면은 우버 메이븐이랑 우버 사일러스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DPS가 조금 약해서 우버 사일이나 메이븐 잡을 때 약간 이제 패턴을 많이 봐야 되는데, 패턴을 많이 보면은 죽을 위험이 많이 높아지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안 도는 걸 추천을 하고요. 일단 빌드 자체가 장단점을 조금 이렇게 모아봤어요. 빌드 코스트 자체는 30에서 40딥 정도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좀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왜 30에서 40딥이냐, 이게 개몽보조가 코스트를 많이 먹어요. 이게 12디바이거든요 개몽보조가 4레벨짜리가. 이걸 안 껴면은 이제 저주를 오라를 하나 덜 켜가지고 해도 전혀 굴리는데 지장이 없어요. 한 5% 10% 더 세집니다. 그거밖에 안 되는 거라서 생존도 조금 줄긴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개몽보조를 안 쓰셔도 돼요. 30에서 40딥 정도 적어놨고요. 뭐 40딥이라고 그냥 제가 쓴 빌드 정도는 40딥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장점은 딜 고점이 엄청 높아요. 딜 고점 자체가 높은 이유가 이 스킬 하나에 많은 양의 이 메커니즘이 섞여 있어가지고 그거를 충족을 해주면은 딜을 굉장히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DB로 한번 볼까요? 이 군주의 손인데요. 여기 보시면 군주의 의지, 방금 이제 손이 나갔던 더 스킬이죠. 이걸 보시면은 홈을 4개를 전부 하얀 홈을 쓰게 되면은 번역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냉기 피해가 아니라 물리 피해예요. 영문으로 보시면은 피지컬 데미지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 피해 25%를 추가 카오스 피해로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얀 홈 4개를 끼면은 무려 100%의 카오스 피해 게인을 얻을 수 있어요. 중독에는 정말 딱 알맞은 옵션이죠. 게다가 이제 물리 피해 수치 자체도 보면은 2800이에요. 2800이면은 엔간한 주문 빌드 와도 2800 넘어가는 주문이 없어요.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물론 이제 최소 데미지가 900이라서 편차가 좀 심해서 그게 좀 아쉬운데, 2800 자체면은 굉장히 수치 자체는 높은 스킬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또 맨 아래줄에 대상에게 걸린 저주 하나당 명중 및 상태 이상 피해 20% 증폭이라는 옵션이 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보시면 갑옷에 저주를 5개를 박아놨어요. 그리고 파멸에다가 연결을 시켜내가지고 덫이 터지면은 중독이 상대가 걸리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파멸을 걸리면 오저주가 걸리면서 100% 증폭이 또 돼버리는, 굉장히 이제 수치 자체는 굉장히 높은 스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나 다를까 성능 자체는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딜 고점이 높다 보니까 이 높은 딜을 이제 바탕으로 생존을 확보할 수가 있죠. 왜 딜이 세니까 나머지 생존을 좀 많이 투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딜고점을 통해 생존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얘가 맵모드를 지금 제 세팅으로 가면은 가리는 게 별로 없습니다. 가리는 게 이 3개밖에 없어요. 보시면은 이제 PAR 맵모드 자체는 희귀몹이 고유몹 타격 시 생명력 상실, 이 옵션이 저는 진짜 별거 아닌 줄 알았거든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제가 이 생명력을 점유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희귀몹한테 이렇게 생명력 1 상태에서 생명력 상실을 당해버리면은 그냥 죽어버리더라고요. 애실이 있든 없든, 뭐 카오스 피해를 막든 안 막든 그냥 죽어버려요. 아, 그래가지고 나 몰랐는데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평소에는 CI로 애실 빌드를 하다 보니까 몰랐는데 이거 피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크 충전량 감소. 저희 이제 플라스크로 이제 저항을 땡기는 거거든요. 저항이랑 그리고 이제 막기 확률, 그리고 카오스 저항, 뭐 이런 걸 다 땡기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파도를 이용해서 플라스크를 계속 쓰는 그런 빌드라서 이 플라스크 충전량 감소는 좀 위험하고요. 그리고 이제 몬스터가 이제 중독 회피, 그 뭐냐 몇 퍼센트 확률로 중독을 회피합니다 하면은 DPS가 엄청 줄어들어요. 어떻게든 깨려면 깨지는데, 그래가지고 이것도 웬만해서 돌지 말아주시고요. 뭐 단점이 덫이라서 늦게 발동돼요. 근데 중독이야. 중독이라서 또 도트 데미지라서 또 데미지가 느리게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은 매핑을 해보시면은 덫이 터지는 데까지 발동되는 시간이 좀 기분이 많이 나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중독이고 시폭이 있어가지고 이 독성 운반자를 통해서, 독성 운반자와 이 말살을 통해서 시폭이 터지기 때문에 매핑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24라 균열 있잖아요. 그게 돌아져요. 충분히 돌아지니까. 그래서 뭐 그거 못 돌아가지고 제가 이제 글래디에서 슬레이어로 바꿨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도 돌아지니까 사실상 뭐 크게 뭐 큰 단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못도는 맵모드랑 컨텐츠 아까 이제 얘기했던 건데, 이거 희귀목 고유 타격시 뭐 이런 건 아까 얘기했죠. 이제 우버 스타일 우버 메이븐, 이게 돌기가 힘듭니다 현재 세팅으로. 왜냐, 이제 DPS를 이제 좀 많이 줄였어요, 생존을 많이 챙기려고. 근데 우버 메이븐이랑 우버 사일은 사실 얘네들은 딜찍이 답이거든요. 딜찍으로 그냥 죽여버려야 패턴을 적게 보는데, 지금 세팅으로는 좀 패턴을 많이 봐야 된다, 그런 상태고요. 하여튼 이런 상태고요. 아이템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비오의 오로라를 통해서 굉장한 이제 생존을 챙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플라스크 같은 데서 방어를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4만에 가까운 방어를 얻기 때문에 막을 때마다 이제 800의 LC를 또 채울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생존이 엄청 좋은 거예요. 마법봉은 이제 말살을 쓰고 있고요. 말살을 통해서 매핑에서 이제 시폭을 터트리면서 훨씬 이제 원활한 매핑과 그리고 데미지도 굉장히 세거든요. 이 말살의 40% 추가 카우스. 이건 이제 그냥 말살이 쓰는 게 제일 편하고 가성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비슷한 마법봉 만들어도 얘가 이제 잼 레벨을 안 받아요, 이 군주의 의지가. 그래서 잼 레벨을 안 받기 때문에 말살 미만 잡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살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효과 범위가 컬업이 됐다 보니까 2디바인 정도 주고 샀는데 효과 범위가 없다 그러면 그냥 1카오스 따리로 그냥 40% 추가 카오스 얻을 수 있습니다. 1카오스 3카오스에 충분히 얻을 수 있어요. 워낙 잘 뜨는 아이템이라서. 그래서 이제 뚝배기는 저항이랑 애실 달려있는 거 써주고 있고요. 애실 420 이 정도면은 그렇게 수치가 높은 것도 아닙니다. 정확히 한 1디바인도 안 됐을 거예요. 100카오스인가 엄청 저렴하게 샀어요. 그래서 요즘 나무 때문에 이런 아이템을 구하기가 쉽나봐요. 예전 같았으면 좀 비쌌을 텐데 100카오스 정도 주고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킬 점유 효율이랑 효과 범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스킬 점유 효율 안 달면은 오라 안 켜지거든요. 그거 유의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갑옷은 이제 애실이랑 방어도가 좀 있어야 이 비오의 오로라로 더 많은 생존을 챙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방어도랑 애실 딸려있는 걸로 그리고 이제 저항도 좀 달려있으면 좋죠. 그래가지고 한 3디바인 주고 샀습니다. 얘가 3디바인 주고 샀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격시 물리피해 10% 화염피해로 받고, 그리고 플라스크
이 시간의 파도랑 시간의 파도 하나만으로 커버가 안 돼서 플라스크 충전 챙겨놨고요. 그리고 이제 무한의 속삭임, 이게 마나 소모가 은근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실로 커버를 했습니다. 이런 무한의 속삭임 끼면은 애실로만 이제 마나를 소모하고요. 그리고 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잼 레벨을 효과를 안 받아요, 군주에서는. 그래서 잼 레벨 효과를 안 받으니까 그냥 무한의 속삭임을 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한의 속삭임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배신의 쓴맛, 배신의 쓴맛으로 이제 48% 추가 중독, 이것도 굉장히 강력하죠. 제 신발 같은 경우에는 애실이랑 저항 달려있는 걸로 샀습니다. 이거는 좀 저렴한 걸 샀는데 이거 자체는 안 비쌌거든요. 20카우스짜리 샀는데 이 출혈 긴급 회피 60%가 이제 만들기가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51에서 60이라서 여기서 돈을 좀 썼고요. 그리고 보시면 세계 포식자 옵션도 출혈 긴급 회피인데, 이게 보시면 39에서 41 우수한을 써야 돼요. 우수한 안 쓰면은 이게 40%가 안 됩니다. 그래서 100%가 안 되니까 100% 맞추려고 이렇게 60이랑 40짜리 썼는데 여기에서 돈이 많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신발 자체에서는 20카우스 주고 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극한의 혐오, 이 극한의 혐오를 통해서 제가 권능을 5개를 쓰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저주 5개에다 파멸을 넣어가지고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주 스태킹이라고 약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극한의 혐오를 통해서 5저주를 쓰고 있고요. 이제 기생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재사용되기 시한 회복 속도가 있는 조프 기생체를 쓰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직득한 거라서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사실 경매장에 있어도 굉장히 저렴할 겁니다. 10카우스 안에 있으면 충분히 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정한 포옹, 여기 보시면 받는 물리피해 감소랑 지속피해 배율 달려있고, 그리고 이제 버프 획득 시마다 인내 충전을 얻어요. 그래서 인내가 3개가 계속 상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생존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지속피해 배율까지 달려있어요. 그래서 성능이 엄청 좋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 2디바인 정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으면 무조건 껴주시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생체고요. 그리고 이제 플라스크 같은 경우에는 빛나는 묘약, 이걸 통해서 이제 생명력을 점유하면서 이제 카오스 피해가 이제 카오스 피해를 받아도 이제 애실로 만든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요. 빛나는 묘약이랑 그리고 토파즈 플라스크, 그리고 이제 비오의 오로라에 있는 냉기 저항 최대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화염 저항 최대치, 여기는 번개 저항 최대치 이렇게 달려 있어서 보시면 80%의 저항 최대치를 챙길 수가 있습니다. 각각 냉기 저항 같은 경우 80인데 이게 플라스 효과 증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이제 조금씩 높죠.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 저항도 챙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분 플라스크는 이제 매핑할 때만 쓰고요. 그게 아니면은 이 신의 부하를 써주시면은 DPS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신의 물약에 있는 불경한 힘 때문인데요. 불경한 힘을 얻게 되면은 30%의 추가 카오스 피해를 얻어요. 이게 물리 피해 기반이다 보니까 이걸 키시면은 보시면 카오스 피해가 13,000이 되죠. 아까는 이게 없었을 때는 8,200이었던 게 이걸 끼면은 13,700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신의 부하를 끼면 굉장히 딜이 많이 세집니다. 이제 자수정 플라스크에 방어도 증가까지 박아놨어요. 이걸 쓰시면은 이제 17티어에서도 거의 죽을 일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단단해져요. 왜냐면 이제 카오스 저항이 별로 낮아요. 이게 없으면은 카오스 저항이 보시면 수치가 38밖에 안 되죠. 이걸 끼시게 되면은 카오스 저항도 올라가고 방어도도 올라가고 해가지고 쓰고 있고요. 루미의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기 확률 챙기려고 루미의 혼합물을 쓰고 있습니다. 루미의 혼합물 써가지고 이제 75 방어가 이렇게 완성이 돼요. 스킬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동화에다 용암 방패를 넣고 쓰고 있습니다. 이게 화염의 심장이 켜지는 동안은 용암 방패가 안 켜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화염의 심장이 맞아가지고 꺼지잖아요. 그러면 용암 방패가 켜져요. 그래가지고 생존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화에다가 용암 방패 넣고, 그리고 고통의 전령, 그냥 뭐 넣을 데가 없어서 고통의 전령 5화 여기다 넣고요.
그리고 이제 계몽보조에다가 아기, 단련, 폭풍의 방패 이렇게 써서 쓰고 있습니다. 갑옷에다가는 파멸, 시간의 사슬, 치약성, 절망, 응징, 세약화 전부 퀄리티는 안 박았고요. 퀄리티 같은 것도 박으면은 좀 좋죠. 예를 들면 절망 같은 경우에는 저주 효과 증가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퀄리티 받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군주의 손에다가는 각성한 벌어진 상처 보조, 각성한 치명적인 상태 이상 보조, 덤 및 지뢰 피해 보조랑 그리고 재빠른 조립 보조 이렇게 4개 넣었고요. 신발에는 이제 서리 전멸, 방패 돌진, 공격 속도 증가, 그리고 독성 운반자 이렇게 넣었고요. 비오의 오로라에 이제 오만 보조랑 결의 이렇게 써가지고 생명력으로 결의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고사시키는 걸음을 통해서 이렇게 적의 이제 위축을 걸어주죠. 이것도 퀄리티를 부여하면 좋은데 제가 퀄리티를 이런 거 안 받고 있었네요. 제가 이런 거를 좀 세세한 거를 좀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좀 있긴 하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것도 퀄리티 박으면은 당연히 더 좋죠. 자, 아무튼 이런 상태고요.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POB 보여드릴 건데 그거 자세한 건 그거 보고 좀 참고해 주시고 제가 이런 걸 왜 찍었는지에 대한 좀 설명을 해주는 선에서 끝내도록 할게요.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중요한데 제가 이제 능력치를 안 땡겼어요, 장비에다가. 그래가지고 이 보시면은 이 군주의 손 같은 경우에도 능력치가 꽤나 필요하고 갑옷에서 또 힘이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허영의 정점을 찍어가지고 능력치의 요구사항을 안 받습니다. 그 대신에 이 여기에 있던 능력치 효과가 없어지는데 이걸 전부 싹 다 그냥 이제 이레짐이 그냥 문신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문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는 동노드랑 여기에 있는 동노드랑 해가지고 중독 확률이 50%예요. 여기에 이제 고통의 전령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70%의 중독 확률인데 나머지 이제 중독 확률을 챙기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6개의 이제 중독 확률 그 타오와 주술사의 문신 이거 써주시고요. 나머지는 전부 지능에다가 이제 에너지 보호막, 히네코라 전사의 문신 다 박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민첩 노드가 있어요. 민첩은 냉기 저항 받고 나머지는 그냥 뭐 중독 확률이랑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이렇게만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뭐랄까 문신 가격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 제일 중요한 거, 이 보상한 5만을 통해서 여기에다 이제 도시 성벽을 통해서 공격 피해 막기 확률을 챙겼거든요. 이거 있는 거를 좀 알려드리자면은 이제 한글판으로 보는 게 제일 편하겠죠. 틀이 보시면은 무궁한 주얼 검색기라고 써져 있어요. POB는 거의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고상한 5만에 카스피로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카스피로를 쓰고 있고 여기 보시면 고통의 조율 이렇게 찾으시고 검색 노드를 이제 시티월 이걸 찾으신 다음에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가지 뜨죠. 여기에서 이제 깊은 지혜가 있는 걸 쓰셔야 돼요. 이거 보시면은 158440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은 109720 뭐 여러가지 있잖아요. 깊은 지혜 이제 시티월이 달려있는 걸 이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그나마 이제 저렴한 걸로 사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카우스 주고 샀거든요. 여기 보시면 깊은 지혜의 시티월 해가지고 공격 피해 막기 챙기시려면은 조금 많이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게 좀 번거로워가지고 싫다. 게다가 이제 예능 스킬이라서 성능도 잘 모르겠다.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는데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빌드여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려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 성벽까지 찍어주시고요.
여기에 애실 노드 찍어놨고요. 여기 효과 범위 쪽으로 탔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능력치가 별로 맛이 없는 것도 있지만 효과 범위가 있으면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가지고 효과 범위 찍으려고 여기 이제 효과 범위 쪽으로 갔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의미의 빛 방어도를 썼는데 의미의 빛 같은 경우에는 방어도를 넣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오의 오로라를 더 많이 땡기려고 그러는 건데 사실 안 쓰셔도 됩니다. 뭐 이런 거 쓰셔도 되거든요. 더투척 속도랑 지속 하우스 피해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DPS 올리셔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렇게 막 생존이 많이 줄지도 않고 딜도 그렇게 많이 줄진 않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있으면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이제 위축이 DPS를 굉장히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받는 카오스 피해를 6% 증가시키고 15회까지 중첩이 되는 거예요. 90%짜리가 108%가 되는 겁니다. 18% 정도의 데미지 증가라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또 고사시키는 존재로 위축 유발도 가능하고 그리고 뭐 고사시키는 걸음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스전에서 이제 시내 물약을 쓰면은 불경한 힘을 통해서 25% 확률로 위축이 또 걸리고 해가지고 위축이 잘 걸리기 때문에 위축 효과 증가까지 찍어줬고요. 이렇게 여기 올려가지고 대형 스킬 군주를 통해서 카오스 피해랑 엄숙한 서약 그리고 뭐 카오스 피해 그리고 여기에 이게 DPS가 많이 올라가요. 유격전술이랑 소모성이 있는 덫을 이렇게 박아놨어요. 이것도 유격성이랑 소모성 있는 걸로. 그리고 여기 군단 주얼은 감시자의 눈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감시자의 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의 영향을 받는 동안 중독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받는 물리피해 추가 감소까지 넣었는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안 쓰셔도 되는데 그 악의 사용 시 지속 피해 배율 있는 거 그거 쓰셔도 돼요. 빌드 코스트를 좀 더 신경을 쓰시면은 DPS가 훨씬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 물리피해 추가 감소를 쓴 거는 제가 좀 저 같은 경우는 좀 커런시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거랑 그리고 이제 악의의 지속 피해 배율 이렇게 세 줄 달려있는 거 있으면 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물리피해 추가 감소를 써가지고 레벨링을 하는데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바꿔서 DPS 세팅으로 바꿀 거면은 지속 피해 배율을 높이는 게 당연히 더 세죠. 그리고 여기 뭐 공격 피해 막기, 주문 피해 막기 확률, 그리고 지속 하우스 피해 배율 이렇게 있는 걸로 샀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루미오 혼합물을 쓰면은 공격 피해랑 이제 주문 피해 막기 확률이 이제 75씩 되거든요. 이런 주얼에서 이런 막기 확률을 좀 챙겨가지고요. 여기도 보시면 막기 확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얼에서 모자란 막기 확률은 이렇게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킬에 만화 점유 올리면서 주문 피해 막을 수 있는 이 노드도 아까 설명을 못 해드렸네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덧노드 찍었고요. 레벨링을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제 지속 피해 배율 옵션을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있는 뭐 덧투척이랑 덧발동 효과 범위. 이 덧발동 효과 범위가 꽤나 중요하더라고요. 덧이 은근 잘 안 터졌는데 이거 찍고 나서 좀 많이 잘 터지더라고요. 이거랑 그리고 여기 있는 카오스 피해 노드를 찍었는데 여기 보시면 스킬 효과 지속시간 증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왜곡의 룬 정목 그리고 아기에도 보면은 지속시간 증가가 있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왜곡의 룬 접목을 쓰고 있는데 왜곡의 룬 접목 안 쓰셔도 약간 텀이 좀 있을 뿐이지 지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안 찍으셔도 될 거는 같아요. 근데 찍으면은 좀 텀이 많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오라 효과 오라 노드도 찍었는데 중요한 게 이 스킬의 생명력 점유 20%를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의에다가 5만을 박았거든요. 그래서 결의 5만을 박으려면은 이걸 안 찍으면은 안 되더라고요. 보시면은 찍으면 꺼지죠. 그래가지고 여기 생명력 점유율까지 찍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덧노드 덫이 추가 발동, 덫 효과 범위,
여기에 있는 건능 충전 획득까지 찍었어요. 왜냐면 이제 건능을 챙기면은 이제 오컬티스트의 노드인 건능 하나당 효과 범위 그리고 건능 하나당 피해 증가를 다 챙길 수 있고, 또 건능 최대치 증가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저주 최대치도 늘어나고요. 뭐 그런 등등 효과가 있어서 이 금지된 힘을 써먹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고성능 폭약까지 찍었습니다. 치명타 확률이랑 치명타 피해 배율은 그렇게 좋은 옵션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능을 땡기기 위해서 찍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 타락한 피가 플레이어에게 유발될 수 없어요. 아까 출혈 긴급 회포율을 100% 찍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타락한 피까지 유발될 수 없음을 찍어가지고 이제 타락한 피랑 출혈 다 면역, 그리고 감시자의 눈을 통해서 중동 면역, 그리고 뭐 판테온을 통해서 동결, 감전 이렇게 면역을 찍었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폭풍의 방패를 통해서 감전 면역까지 찍었습니다. 이제 점화만 유일하게 뚫리는데, 점화 같은 경우에는 이 신의 부활을 쓰시게 되면은 점화 면역이 있어요. 그리고 뭐 점화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도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점화가 너무 아플 것 같다 그러면은 뭐 판테온을 신경 쓰거나 아니면 신의 부활 이거를 상시로 쓰시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속 물약 뜨다가 보스전이나 아니면 우버보스 같은 거 잡을 때는 이렇게 신의 부활로 바꿔주시면은, 신의 부활 쓰면은 딜이 엄청 늘어나거든요. 신의 부활을 쓰고 있는데 그냥 평소 매핑할 때는 그냥 수은 플라스크를 씁니다. 수은 플라스크 입고 없고가 속도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중독 노드까지 찍었고요. 독승련에서 이제 중독시킨 적이 치명타 가할 수 없음이 굉장히 꿀옵션이거든요. 이거 덕분에 안정성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맵 모드에서 치명타도 맵이 떠도 굉장히 좀 안전하게 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뭐랄까 플라스크를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빛나는 무약이랑 토파즈 플라스크는 무한으로 유지가 돼요. 근데 카오스 물약이랑 이 루미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자주 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꺼지는 게 싫으신 분들은 이 철저한 보호론자까지 찍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포인트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 매핑을 하다 보면은 잡몹을 잡으면 어차피 이게 풀 유지돼요. 그리고 보스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3분 안에 끝나니까, 보스전 같은 경우 1분도 안 걸립니다. 보스 딜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노드를 찍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전성 있게 게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노드를 찍어주시는 게 좋죠. 철저한 보호론자. 그래서 철저한 보호론자까지 찍어주시면은 플라스크가 굉장히 좀 오래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매핑하는 동안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17티어 도는데 굉장히 쓸모가 없다고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안 찍었고요. 나중에 레벨링을 하면은 찍을 생각입니다. 뭐 등등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유를 통해서 1급 공병을 쓰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제 격분 충전을 얻고 있거든요. 격분이 있으면은 이제 데미지가 많이 올라가는데 챙길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격분 충전을 이걸로 챙겼습니다. 1급 공병으로.